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강양구는 33회 시험 마무리와 34회 시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부분은 이신청입니다. 일단 이신청 과정은 말입니다. 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했던 기간 동안 우리가 이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심사는 실제 출제했던 출제자가 아닌 다른 교수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거기서 채택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송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이 신청을 할 때 기준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신청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또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 또한 이 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청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신청 심사를 하는 그들과 같은 동종에서 일을 하는 분들, 즉 대학 교수들이 쓴 책에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이 신청을 제기해야, 그래야 그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3회 시험에서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교보문고를 3번 갔습니다. 그런데 교보문고에 있는 책이나 강양구가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이나 큰 차이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2가지를 찾았는데, 자, 첫 번째가 4번 문제입니다. 내용 설명할 거 없고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흔히 삼인공저라고 하죠. 예, 아주 경제학에서 바이블처럼 보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김대식 교수 외인, 즉 삼인공저 책인데 1991년도, 물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991년도, 나이가 나오겠죠. 자, 박영사에서 출간된 교재 65페이지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문을 잘 보시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 기억을 볼까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얘기죠.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결론은 공급 증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복수 답안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1번은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를 보면 신규 주택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출제자가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라고 출제자는 출제했으나 분명 기억도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2번과 4번 복수 답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에서는 니은을 봅니다. 매장 크기에 비례하고 매장까지 거리에 반비례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 것은 맞아요. 거리마찰계수라고 하는 것은 계산 문제일 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만 이론일 때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대학 교재를 아무리 뒤져도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재에서 찾았습니다. 잘 볼까요? 김성희 외 3인 공저책인데요. 1호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2017년도 교재입니다. 255페이지에 자, 똑같은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매장 크기에는 비례하고 매장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니은 지문과 똑같죠. 자, 계속 보세요. 그러나 그랬습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갈까요? 단순히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마찰 계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니은은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문에서 니은을 제외한 포기가 없기 때문에 10번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가 이 신청을 제기했을 때 심사를 하게 되는 그분들과 동일한 직종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쓴 책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분도, 이 책을 쓴 저자들도 우리 시험 출제위원으로 여러 번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교재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번 문제는 정답 없음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문제를 보고 니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교재를 많이 교보위가 찾아봤으나 추가적인 조건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대부분의 교재를 보면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끝이고 더 이상 후속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이 교재에서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 없음이 타당하고요. 자,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신청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근거로 인하여 이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제시했을 때 그것들이 실제 이 신청 과정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근거가 제시돼야 되고 그 근거는 대학 교재이거나 또는 대학 논문이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신청 관련된 두 문제요. 그리고 계산 문제 등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일단 그 문제들은 이 신청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청을 제기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이제 우리가 1년이든 6개월이든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한다고 마음과 그리고 몸이 많이 지쳐 있으니까 이제 우리 잠시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이 신청을 일단 하고요. 이 신청을 하고 그 심사하는 기간 동안 더 이상 마음 졸이지 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평소 하던 일을 하고 기다려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심사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이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